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오늘 증시도 매우 특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어떠한 경제 소식이 있는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FOMC가 열리죠.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걱정과 기대가 나오는 와중에 낙관적인 생각이 나름 퍼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키움증권에서는 이번 FOMC에서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 이렇게 예측을 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페드에서 말하기는 분명 물가 잡을 때까지 계속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런데 과거에도 물가가 목표보다 더 높은 상황에서도 페드가 이제 금리를 멈춘 바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CPI나 PPI를 봐도 물가가 나름 잡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연준이 인내심을 가질 것으로 본다고 하네요. 그리고 키움증권뿐만 아니라 페드 전 의장인 버냉키 아저씨도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다 이렇게 본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마도 금리가 이번에만 오르고 앞으로는 조금 멈추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파월 아저씨의 말이겠죠. 어떤 식으로 뉘앙스를 말하는지 그 해석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이 소식 안 다룰 수가 없겠죠. 쏠림 현상 괜찮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단 주주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포스코홀딩스, 이 무거운 기업이 최근 며칠간 한 50%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이러다가 2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유주인 기름들에게는 진짜 축하할 만한 일이라고 당연히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쏠린 기업이 포스코 그룹주,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주 플러스 알파 이 정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말인즉슨 이 종목을 들고 있지 않은 사실상의 대부분 주식 투자자 분들은 매우 나쁜 상황을 최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오늘이 매우 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코스피가 1% 가까이 오르고 포스코가 15% 넘게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상승 종목은 불과 100개밖에 없고 하락이 700개인가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쏠려서 아마도 많은 기업들이 포모 증후군을 진짜 이번엔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 기릿은 항상 안정적인 투자가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보통은 고점을 달성할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라는 고민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사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신중하게 좀 고민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는 조금 너무 쉽게 투자하는 버릇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한테 단돈 10만원 빌려줄 때도 어디에 쓸 건데, 언제 갚을 건데, 이런 걸 다 물어보지만,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몇백만원 혹은 몇천만원을 투자하는데 그냥 단 1초 만에 지금 안 사면 더 오른다 이런 생각에 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부분만큼은 조금 피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까지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진짜 이게 고점의 신호일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상황은 IT 버블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이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코스닥은 지난 4월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매우 좋은 거죠. 그런데 에코프로 삼형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오히려 하락한 상태라고 하며, 이에 한 증권사는 지금 사태는 2018년 셀트리온 쏠림 현상이랑 유사하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 들어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오르면서 코스닥 지수의 선행 PER, 그러니까 선행퍼는 22.35배, PBR은 2.78배에 도착을 한 바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12개월 선행퍼가 21을 넘어서는 거는 2000년 IT 버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때 그때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도 선행퍼가 21을 넘긴 적이 없는데 지금 이미 22.35까지 올라왔다고 하죠. 또한 PBR을 보면은 지금 현재 2.78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PBR이 3을 넘어가면은 2018년, 2021년에 각각 넘긴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냥 하락이 아니라 급락을 경험했다며, 지금 수준은 조금은 과열을 이제 걱정할 때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걸 볼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바로 오늘이 고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다가 뭐 한 달 더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는 없겠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지금이 과연 무릎 근처일지 어깨 근처일지 이 정도 판단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상장 공모주도 대박을 쳤습니다. 오늘 뷰티스킨이 성공적으로 상장했죠. 최고가가 공모가의 2배가 넘는 모습을 나타내며 한 주당 치킨 한 마리가 훌쩍 넘는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일단 청약하시고 그 다음에 배정 받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이것 또한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 너무 과열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야, 결국은 이거 과열을 좀 잡고자 거래소가 바꾼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무슨 스펙이 하루 만에 뭐 3배, 4배 이렇게 오르고 결국은 거래소 생각이 틀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마침 한국거래소의 답변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거래소는 뭐라고 했는가? 자, 한국거래소는 따따블 시대가 열리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주가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아니 이게 안정적 맞나? 첫날의 그 흐름이 너무 급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한국거래소가 집중하는 것은 상장 당일날 흐름이 아니라 그 이후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이때를 중점적으로 봤다고 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면은 실제로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전에 따상, 그 다음에 따상상, 따상상상 이런 경우가 몇 번씩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는 주가 오름폭 제한이 있어가지고 조금 거래가 멈추고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더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하지만 따따블 시대가 열리니까 오히려 첫날에는 조금 변동이 클 수 있지만 그 다음날부터 그러니까 이제 첫날 종가 찍고 그 다음날 두 번째 날부터는 오히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 들어 증시가 아까 보시다시피 조금 쏠림이 나타나는 와중에 손해보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이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이 와중에 공모주라도 나름 잘 돼서 진짜 다행이다 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나스닥 100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미국 주식을 하신다면 이 내용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이제 리밸런싱 도대체 뭘 하나 봤더니 종목별 비중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지금 나스닥 100 지수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이 6가지 기업이 무려 52%나 들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작업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비중이 다 줄어든다는 소리가 되고 그렇다면 그 반대로 다른 비중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수혜보는 기업이 뭐가 있는가? 스타벅스, 몬델레즈 인터내셔널, 부킹홀딩스, 길리어드 사이언스, 이튜이티브 서지컬 요런 기업이 수혜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미국 주식 하신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곧 때립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이달 말 중국의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클라우드를 통해서 중국 기업의 꼼수 사용도 막으려는 모습도 나타내고 있다고 하네요. 자, AI 시대가 열리면서 열심히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말 어떤 소식이 뜰지 사실 뭐 코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기업이 수혜를 보면서 올라갈지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일단 먼저 볼 기업은 한 달 전쯤 이 소식이 먼저 나왔을 때 그때 움직였던 기업들 반도체와 클라우드 기업을 관심 있게 받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 날씨가 어떻죠? 맞습니다. 불타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날씨에는 에어컨을 틀 수밖에 없으니까 전력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 전력 사용량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천연가스 가격이 하루 만에 5%나 급등하는 등 뭔가가 온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외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직 본격적인 여름이 더 남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시장을 생각한다고 하며 이 와중에 유가도 연말까지 $100 가능성이 또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하니까 에너지 쪽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왼쪽에 천연가스 1년 차트가 있는데 조금은 많이 변동성이 큰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작년에 이렇게 올랐던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는 아마도 여기까지 올라가긴 쉽지 않겠지만 어떤 상승을 나타낼지 아니면은 더 이상 상승하지 않을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LNG 운반선 화랑. 영국의 조사 기관에 따르면 올해 LNG 운반선의 신조 발주가 70척으로 예상이 되며 2032년까지 연평균 60척이나 발주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이러한 수요는 기존 선대 대비 비율이 52%를 상회하면서 엄청나게 큰 물량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발주를 해도 배 만드는 시간도 있어서 야, 그때까지 기다리긴 너무 늦다. 차라리 중고나 사자 하면서 중고 성과도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조선이 좋다는 소리인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수요가 늘었나 봤더니 탈탄소를 위해 미국 기업이 유럽 LNG 개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이를 운송할 수 있는 수요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또한 유럽이 러시아산 가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LNG 수입을 늘리다 보니 이런 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야, 조선주 좀 사야 되나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또 쉽지만 않죠. 조선주 산업이 조금 많이 특별한 게 다른 기업은 한 6개월 뒤를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내년 1분기 실적이 좋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죠. 그런데 조선주는 배 만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보통은 한 1년에서 2년 그 정도의 미래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기 가장 어려워하는 섹터로 꼽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말하자면 여기서는 2032년까지 이러한 발주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지만, 갑자기 한 2년 뒤에 이거 발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상황이 바뀌었어,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상 자체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겠죠. 다음입니다. 글로벌 SMR 시장이 커집니다. 이건 뭐 당연하겠죠. 미래의 자율주행 시대가 온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당연한 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SMR 시장은 북미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커질 것으로 본다고 하며, 지금 시장은 8.5조지만 10년 뒤에는 16.5조 시장으로 커질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자, 다만 연평균 성장률로 보자면 5% 조금 넘는 수준이라서 우리는 또 2차 전지 민족 아니겠습니까? 이걸 봤을 때 조금은 만족스럽지 않죠. 하지만 또 그 안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독식을 또 해준다면은 얘기는 다를 수 있으니까 한국 기업이 잘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미국 AAM 실행 계획 발표. 이것 또한 당연히 옳은 미래입니다. 어렸을 때 하늘을 나는 자동차에 대한 공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정말 실행까지 코앞에 두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 항공연방청이 첨단 항공교통 AAM 실행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뭐를 했나 봤더니 25년부터 28년까지 적어도 1개 이상의 도시에서 운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진짜 상용화가 되려면 최소한 5년에서 10년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첫 삽을 뜬다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여러 기업들이 비행 택시를 개발하고 테스트를 하는 만큼 규제 당국도 속도를 맞추는 걸 체크할 수 있네요. 하지만 기름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거 딱 나와 있죠. 맞습니다. 이거 근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고, 실제로 만약에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절대 내 머리 위에서 날아가는 걸 허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반발이 매우 클 것도 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6G 시대가 온다. 야, 이걸 보자마자 5G도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데 주식은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소식만 쓱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세계 이동통신 공급자 연합회 GSA가 6G 이동통신 후보 대역으로 7, 10, 12, 13GHz 이 4개를 제안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나저나 GSA 세계 이동통신 공급자 연합회가 뭔데 그냥 듣보잡아니냐 라고 봤더니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등 정말 통신 쪽에서는 이름값이 높은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요런 기업의 연합체니까 당연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6G 상용화는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2030년에 상용화가 된다고 하니까 그 전부터 투자를 하고 기대감 나온다고 보면은, 물론 좀 길게 남긴 했지만 아마도 5년 안에는 크게 한번 오겠구나 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때 그 큰 상승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째려보면서 그 흐름이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STO가 옵니다. 이제 진짜 당장 다음 달에 온다고 해요. 대신증권이 먼저 한다고 하니까 여기가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고 하며 부동산 조각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증권사에서도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새로운 투자 시대가 열린다고 볼 수 있겠죠. 저끼리 또 이 부분 열심히 공부해서, 그리고 항상 초기에 뭔가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익 낼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서울시 로봇의 2천억 도입. 자, 서울시가 미래 산업의 성장 동력을 로봇으로 보고 로봇 친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26년까지 2천억 넘게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떤 로봇에 투자나 봤더니 1인 가구와 고령화를 위한 돌봄 로봇 서비스, 그리고 배달 로봇과 공공시설 내 로봇 도입 등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로봇 산업 성장 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을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자, 아무래도 우리가 앞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맞춰서 로봇에 대한 투자, 관심이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AI 워터마크. 자, AI가 이제 우리 일상에 빠르게 녹아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AI가 사기에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도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3개월 전인가요? 4개월 전인가요? 그때 기억나시나요? 백악관인가? 백악관 근처인가? 거기서 뭐 폭탄 테러가 났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나스닥이 살짝 급락한 적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진이 AI가 조작한 사진인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걱정이 나오다 보니까 백악관이 바로 대처에 나섰다고 하며 가짜 뉴스와 정보 조작 등을 막기 위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오픈AI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자사 생성형 AI에는 워터마크를 삽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워터마크도 AI한테 맡겨서 이 워터마크 없애줘 라고 말을 하면은 없애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정부도 당연히 조심을 하면서 이걸 좀 대처를 만들어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데 우리도 이제 이런 거에 속지 않기 위해서 조금의 조심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또 여기에 취약하신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AI 사기에 대응하는 방법,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입니다. 당근 마켓이 심각한 경영 위기. 당근은 중독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당근의 인기는 매우 높습니다. 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당근마켓 인기에 비해서는 내실이 아직까지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하네요. 자, 당근마켓은 한때 기업 가치가 3조에 달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적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단기간 갚아야 되는 유동부채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은 수익 모델이 부족하다는 거고, 광고가 대부분의 수입원인데 이게 갑자기 증가하기는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대규모 구조조정 이야기까지 현재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라면 1위는 여러분들은 어떤 라면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제 주변은 거의 다 진라면을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당연히 신라면이 1등인 걸 또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빅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이제 포스팅이 가장 많이 올라온 라면이 신라면이라고 하며, 그리고 짜파게티가 10만 1000건으로 2등, 다음으로 3등이 불닭볶음면인데 7만 건으로 3위를 차지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긍정 키워드와 부정 키워드를 분석을 했는데 긍정률이 70%, 부정률이 4%로 순호감도도 1위를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아이폰 9월 넘어야 나온다. 자, 올해 가을에 공개될 예정이었던 아이폰 15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 2년간 9월 달에 공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10월 이후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디스플레이 문제라고 합니다. LG 등에게서 디스플레이를 현재 받고 있는데, 그런데 신뢰성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 수정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그런지 LG 디플 요즘 들어 주가 흐름이 좀 좋지 않은데 이 부분은 참고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상 최대.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 집 담보 제공을 통해 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얼마 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꿀이라고도 충분히 볼 수 있겠죠. 내가 죽을 때 그 집 안고 갈 거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가입자가 올해 8,100건으로 최근 급증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래서 올 상반기 연금 지급액이 1조 1,80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주택연금은 신청하는 그때의 시가에 따라 정해진다고 하는데, 그런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집값 하락이 이어지니까 더 떨어지기 전에 가입하자, 이러한 수요가 몰린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와서는 조금 고민이 되겠죠. 요즘 들어 이제 집값이 바닥이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야, 이걸 지금 이제 가입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조금 버텼다가 나중에 오르면 가입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파트 시세 등기 표기. 오는 25일부터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 아파트를 진짜 매매한 건지 등기 여부를 표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에서는 가격, 전용 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 이런 것들만 공개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기를 쓴 실거래면 뭐 당연히 거래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서만 있어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를 악용해서 허위로 호가를 올리는 그런 세력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사기꾼 많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실제로 거래가 되었는지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집값 띄우기의 주범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시세 조작이 줄어들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기리분들 덕분에 저 기리씨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하이요!